그래서 이거 하나만 보면 케이블 플라이 마스터합니다. 딱 일직선이 되는 위치에 케이블을 설정해 주시고요. 이 어깨의 개입이 훨씬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살짝 숙여놓은 상태에서 진행을 합니다. 내 팔과 케이블은 하나다. 어깨는 살짝 위에 있죠. 이러면 저항이 밑으로 빠져요. 우리 이 운동의 장점은 뭐냐? 고중량을 다룰 수가 있어요. 네, 안녕하세요. 빈지크입니다. 오랜만에 돌아온 컨텐츠죠. 종목 분석 편으로 돌아왔습니다. 케이블 플라이, 가슴 운동이죠. 그래서 이거 하나만 보면 케이블로 하는 플라이는 다 할 수 있다. 케이블 플라이 마스터합니다. 자, 가보시죠. 자, 제가 케이블 플라이에서 일단 세 가지의 운동을 먼저 소개시켜 드릴 거예요. 저희가 가슴 운동에는 세 가지의 타겟 부위가 있죠. 인클라인, 중앙가슴, 디클라인. 그래서 윗가슴, 중앙가슴, 아랫가슴이라고 저는 한국말로 이렇게 쉽게 표현을 할게요. 이 세 가지의 타겟팅을 케이블의 위치별로 저는 나눠놨습니다. 그래서 가운데에 위치하면 중간가슴, 위에 위치하면 아랫가슴, 밑에 위치하면 윗가슴. 즉, 내가 운동의 저항을 받는 각도가 타겟 부예요. 이게 쇄골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윗가슴이고요. 이게 가운데로 가까워질수록 중간가슴, 그리고 위에서 아래 늑골에 가까워질수록 아랫가슴입니다. 그래서 케이블의 위치로 이렇게 저항을 나눠서 운동을 하기 때문에 타겟 부위가 달라지고요. 첫 번째 운동은 저희 중간가슴부터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 앞으로 나란히를 했을 때 이 케이블의 방향이 팔꿈치와 어깨가 일직선이어야 됩니다. 내가 이 정지점을 가슴으로 밀었을 때 이게 일직선이 되는 위치에 케이블을 설정하셔야 돼요. 이게 위에 있거나 아래에 있으면 어깨의 개입이 심해질 수 있기 때문에 딱 일직선이 되는 위치에 케이블을 설정해 주시고요. 앞으로 나란히를 합니다. 그럼 지금 보시면 케이블이 딱 일직선으로 어깨까지 뻗어지는 거 볼 수 있을 거예요. 자, 여기서 가슴을 최대한 들어주셔야 되는데요. 초보자분들은 이 상태에서 가슴을 들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무릎을 살짝만 구부려 주시면 돼요. 무릎을 살짝 구부리면 발바닥이 눌리면서 하체가 안정되거든요. 그럼 가슴을 들 수 있는 힘이 증가합니다. 근데 이렇게 하체가 불안정한 상태에서는 가슴을 들라 그러면 허리만 이렇게 꺾여질 수 있으니 무릎을 살짝 구부려서 하체를 안정화시켜 놓고 가슴을 들어주시고요. 그 상태에서 팔꿈치를 옆으로 벌릴 겁니다. 그 다음에 플라이. 네, 여기서 여러분들이 프레스랑 헷갈려서 팔꿈치를 이렇게 접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러면 여러분들이 프레스와 다를 게 없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케이블이 옆으로 저항을 당기고 있기 때문에 손바닥을 옆으로 먼저 벌려주는 힘, 이 힘을 먼저 사용을 하셔야지 플라이가 정확하게 가슴을 늘어나면서 타겟팅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중간가슴에 타겟팅이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수축을 할 때 팔을 많이 이렇게 피면서 수축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렇게 하면 가슴의 수축감은 강해질 수 있어도 이 어깨의 포지션이 불안정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팔꿈치는 90%만 핀다는 느낌으로 여기서 락을 딱 거는 거예요. 그럼 그립의 힘이 싹 꽉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립의 힘을 꽉 잡고 90%만 팔꿈치를 핀다는 느낌을 가지고 늘어났다가 수축할 때도 쫙 펴는 게 아니라 90%.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중간가슴을 할 때 저항이 이렇게 뒤로 밀고 있다 보니까 다리에 힘이 딸리시는 분들은 중심이 이렇게 같이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럴 때는 한 다리를 앞으로 빼놓고 다리 중심을 딱 잡아놓고 진행을 하면 중심을 잃을 일이 없을 거니까 이것까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윗가슴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아까 윗가슴은 어떻게 된다 그랬죠? 저항이 아래에서 쇄골로 붙어줘야지 우리는 윗가슴이 타겟팅이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케이블의 위치는 제일 하단으로 내릴 겁니다. 이렇게 아래쪽에 세팅을 한 상태에서 쇄골 쪽으로 오는데 여러분들이 팔꿈치를 아까 다 피면 어깨가 나올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이것도 팔꿈치를 90%만 피는 게 굉장히 중요한 팁이 될 것 같아요. 이 윗가슴 하실 때는 무게를 작은 무게부터 천천히 올라가셔야 됩니다. 왜냐면 이거 자체가 굉장히 어깨 개입이 높을 수 있는 프론트 레이즈와 유사한 궤적이기 때문에 어깨의 개입이 높아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중량부터 올라가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저항을 밑으로 잡은 상태에서 한 발만 앞으로 나옵니다. 왜냐면 쇄골 쪽으로 붙는데 우리 저항이 이렇게 돼 있으면 무게는 떠 있지만 모으려는 힘이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 발 나온 상태여야지 우리는 앞으로 뻗으면서 모을 수 있는 궤적이 완성되고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체스트 업인데요. 중간가슴 운동할 때는 체스트 업을 너무
과하게 들어버리면 우리가 허리가 꺾일 수 있고 아랫가슴의 개입이 높아지는데, 이 윗가슴 운동할 때는 최대한 많이 들어주셔야 됩니다. 최대한 가슴을 들어서 이 어깨가 뒤로 넘어가 있는 상태가 돼야지 팔을 피더라도 가슴이 먼저 쓰입니다. 근데 내가 가슴을 덜 들고 있으면 어깨의 개입이 먼저 생기니 가슴을 최대한 들어서 어깨가 뒤로 넘어가 있는 상태를 만들어 주시고요. 그 상태에서 우리 흔히 하는 실습편에서 말했죠, 포켓에 어깨가 딱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어깨가 쏙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손바닥에 무게가 실려 있어야 돼요. 손가락이 실려 있으면 절대 안 됩니다. 손바닥에 실려 있는 상태에서 그대로 대각선 쪽으로 밀어주시는 거예요. 늘어날 때는 손바닥에 힘을 느끼면서 팔꿈치는 쫙 펴지지 않고 90%만 핀다는 느낌으로. 그래서 최대한 어깨가 앞으로 튀어나오지 않게 하면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자, 이거는 초보자분들이 하기에는 쉽지 않은 자세일 수 있어요. 인클라인 플라이라 그래서 벤치를 대고 하는 플라이가 사실 윗가슴에는 조금 더 유리한 포지션인데, 이렇게 서서 진행하는 이유는 제가 이따가 벤치를 대고 설명을 드릴 거거든요. 처음에는 전신을 활용하고 코어의 개입을 극대화해 놔야지 내가 벤치에 누워서도 코어를 잘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지만 서서 하는 연습으로 코어와 내가 윗가슴의 개입을 잡아 놓으면 벤치에 가서 더 쉬울 수 있으니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인클라인, 아래에서 위로 퍼올리는 궤적으로 케이블 플라이를 해봤고요. 세 번째죠, 디클라인, 아랫가슴. 위에서 아래로 저항이 와야 되니 케이블의 위치는 위로 갈 겁니다. 자, 이제 아랫가슴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이런 궤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 상체의 각은 이 케이블의 저항에 맞게 숙여져야 됩니다. 근데 내가 케이블을 이렇게 당기는데 서 있으면 이 어깨의 개입이 훨씬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살짝 숙여놓은 상태에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 케이블이 아랫가슴 쪽으로 내려올 수 있는 위치. 그래서 여기 있으면 어때요, 여러분? 케이블의 저항이 팔과 멀어지죠. 그래서 케이블과 팔이 붙어 있을 수 있는 위치까지 나오셔야 돼요. 이 상태는 저항이 이렇게 위로 올라가서 어깨의 개입이 커지니, 이 상태에서 팔꿈치와 어깨선상이 일자, 그 상태로 맞춰주셔야지 여러분들은 어깨의 개입 없이 아랫가슴만 타겟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 눈치채셔야 되는 게, 이 케이블은 곧 뭐다? 나의 팔꿈치와 어깨다. 그래서 여기와 동일한 궤적으로 설정을 하셔야지 가슴의 타겟팅이 원활해집니다. 그래서 아랫가슴의 세팅을 설명을 드리면, 저항 때문에 우리는 상체가 이렇게 숙여져 있어야 되고요. 거기서 팔꿈치와 어깨가 일직선인 상태, 그 상태에서 체스트업을 해주시는데요. 가슴을 너무 들게 되면 중간가슴의 개입이 많아지고요. 가슴을 중립 상태로 만들면 아랫가슴의 개입이 커집니다. 그래서 저는 가슴을 너무 들지 않고 중립 상태로 만들 거고요. 그 체스트업을 어떻게 할 거냐면 엉덩이를 통해서 할 거예요. 그래서 약간 전방경사를 만들어서 가슴이 들려있는 정도까지 만들 거지, 여기서 굳이 과하게 체스트업을 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편안한 상태에서 엉덩이만 살짝 고관절만 전방경사를 만들어 주시고요. 케이블과 팔꿈치, 어깨가 일직선으로 옆으로 넘어가셔야 돼요. 그 상태에서 하나, 둘. 이때도 중요한 게, 팔꿈치를 100% 피면 어떤다? 어깨의 개입이 커진다. 그래서 팔꿈치를 90%만 피는 느낌으로 진행을 해주시고, 플라이는 팔꿈치를 구부리는 동작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옆으로 벌어지는 각도를 먼저 설정을 하고 그 다음에 넘어가야 된다. 그래서 어깨가 먼저 넘어가지 말고 팔꿈치를 먼저 옆으로 찢어 놓고 그 다음 어깨가 뒤로 넘어가야지 아랫가슴이 훨씬 많이 늘어납니다. 네, 이렇게 여러분들께 저항별로 내가 서서 할 수 있는 케이블 플라이를 설명을 드렸어요. 제가 벤치를 사용할 수도 있지만 서서 하는 플라이를 먼저 설명드린 이유는 내 몸의 코어의 개입, 신체의 협응력, 그런 거를 기르기 좋은 동작이어서 먼저 설명을 드렸고, 이제는 벤치를 사용해서 조금 더 타겟팅, 그리고 고립, 내가 타겟 부위에 원활한 자극을 훨씬 더 잘 넣을 수 있게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릴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내 몸의 협응, 코어의 개입은 조금 내려놓고 조금 더 가슴에 대한 고립, 그리고 타겟팅에 초점을 맞춰서 벤치를 사용해 보겠습니다. 벤치가 있음으로써의 장점은 가슴이 늘어나는 범위를 더욱더 많이 가져갈 수 있죠. 왜냐면 서서 있을 때는
코어의 개입 때문에 더 가고 싶어도 뒤로 몸이 밀리니 못 갔다면, 여기는 등받이에 내 몸을 기대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이 뒤쪽으로 찢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벤치를 이용하는 게 훨씬 더 가슴을 늘리고 찢는데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된다. 사실 플라이라는 종목은 볼륨감을 키우는 동작보다는 조금 가르고 디테일을 만드는 동작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케이블에서 가동 범위를 가장 풀로 쓰기 위해서 벤치를 가져왔고요. 자, 중간 가슴 운동은 똑같습니다. 앞으로 나란히 했을 때 팔꿈치, 어깨가 일직선인 이 위치를 설정해 주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오늘 기억해야 되는 핵심 포인트는 뭐다? 내 팔과 케이블은 하나다. 케이블 방향대로 내 팔이 움직여야 된다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다리의 개입인데요. 다리가 뒤쪽으로 딱 밀고 있어야 돼요. 이렇게 엉덩이가 나와 있으면 타겟팅도 중앙 가슴이 아니라 아랫 가슴으로 되고요. 다리가 이렇게 돼 있으면 넘어가다 말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리를 밀어서 등받이를 최대한 밀착을 시켜 놓으셔야 됩니다. 팔꿈치는 90%만 핀 상태에서 가슴을 최대한 들어줄게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될 게, 가슴을 이렇게까지 들어버리면 아랫 가슴이 늘어나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허리는 붙어 있는 상태에서 최대한 가슴을 들어야지 중앙 가슴만 타겟팅 될 수 있어요. 앞으로 나란히 한 상태에서 먼저 벌리는 힘, 그 다음에 팔꿈치가 구부러져도 괜찮으니 최대한 뒤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럼 최대한 늘어나는 게 보이시죠? 자, 그래서 한 가지 팁을 드리면, 내가 옆으로 벌리는 힘을 가져가다가 어깨가 뒤로 넘어갈 때 이 벤치를 내 양쪽 후면 삼각근으로 끌어안는다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후면 삼각근으로 벤치를 끌어안는다 생각하면 가슴이 최대한 늘어날 수 있으니 여러분들이 그런 느낌에 집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벤치를 활용한 중앙가슴 운동을 해봤고요. 벤치를 활용한 인클라인 운동까지 가보겠습니다. 윗가슴 운동은 저항이 어디 있어야 된다 그랬죠? 아래에 있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자, 이랬을 때 케이블의 위치가 중요한데요. 내가 앞으로 나란히를 했을 때 이 저항이 어깨 선상으로 이렇게 떨어져야 됩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어때요? 어깨는 살짝 위에 있죠. 이러면 저항이 밑으로 빠져요. 그러면 어깨의 개입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벤치를 조금 더 내려서, 보이시나요? 이렇게 윗가슴을 타겟팅을 했을 때 팔꿈치, 어깨가 일직선인 상태, 이 상태가 좋은 포지션입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크게 실수하는 게, 이렇게 인클라인 벤치 설정해 놓고 이렇게 하시는 분 많아요. 그럼 중간가슴 운동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 이 인클라인 벤치를 세팅한 이유가 없어지기 때문에 항상 쇄골 쪽으로 이두가 향할 수 있게 이렇게 설정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인클라인 할 때는 가장 중요한 거는 중간 가슴 할 때랑 다르게 최대한 가슴을 하늘로 들어주셔야 돼요. 흉골이 위로 올라가고 있어야 됩니다. 그 상태에서 팔꿈치는 옆으로 벌리는 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인클라인에서의 어깨 개입을 가장 줄이려면 팔꿈치가 다 펴진다고 생각하지 않고 90%만 펴지는 거 플러스 내가 어깨를 뒤쪽으로 잘 숨겨 놓을 수 있게, 우리가 얘기했던 샷건의 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윗가슴을 올바르게 타겟팅할 수 있고요. 이 흉곽은 최대한 위쪽으로 들어놓는 게 윗가슴에 개입을 하기 좋습니다. 왜냐면 흉곽이 들리면 어깨는 곧 뒤로 숨어요. 근데 흉곽이 죽으면 어깨는 앞으로 나옵니다. 이렇게 인클라인 플라이까지 벤치를 활용한 걸 설명을 드렸고요. 자, 아랫가슴은 벤치를 사용하기가 쉽지 않아요. 서서 할 때는 코어에 개입이 많으니 조금 더 타겟팅을 하고 고립을 할 수 있는 아랫가슴 운동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무릎을 꿇고 진행을 하는 걸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무릎을 꿇고 진행을 할 건데요. 이렇게 무릎을 꿇으면 좋은 점이 서서 했을 때보다 이 하체의 안정성이 굉장히 증가합니다. 그리고요, 아랫가슴 운동할 때 제일 중요한 게 팔을 아래로 뻗는 힘이잖아요. 근데 내가 이 중심축이 아래로 이렇게 내려가니 훨씬 더 아래쪽으로 팔을 뻗기가 유리해집니다. 이 무릎을 꿇은 상태에서 이 저항은 뭐다? 어깨와 팔꿈치가 일직선인 상태여야 된다. 그래서 저는 이런 포지션으로 진행할 거기 때문에 살짝 앞에 있는 게 좋습니다. 흉곽은 중립 상태로 만들어 놓겠습니다. 가슴에 호흡을 빵빵하게 채워주시고, 처음에는 팔꿈치가 옆으로 벌어지는 힘, 그 다음에 팔꿈치가 벌어지다 못해 어깨가 넘어간 상태까지 만들고, 그 다음에 앞으로 최대한. 이때 하지는
고정이 되어 있는 게 좋고요. 이 어깨 움직임만으로 가슴을 타겟팅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코어에 개입이 없는 우리 이 운동의 장점은 뭐냐? 고중량을 다룰 수가 있어요. 중량이 올라갔을 때 몸의 약간의 반동을 이용해서 고중량을 다룰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고중량을 할 때 몸의 이 바운스를 살짝 보여드릴게요. 네, 이렇게 하시면 여러분들이 코어의 개입을 줄였기 때문에 내가 내 몸을 이용해서 반동을 쓰면서 조금 더 고중량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여러분들께 케이블로 하는 플라이 모든 것을 알려드렸어요. 사실 이것만 여러분들이 정독하시면 중앙가슴, 윗가슴, 아랫가슴 다 타겟팅을 할 수 있고 서서도 할 수 있고 또 벤치에서 누워서도 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못하는 부위의 움직임이나 자극이 안 되는 부위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가장 중요하게 말씀드렸던 거는 이 케이블의 저항의 방향, 곧 내 팔의 방향과 일치해야 되고, 서서 할 때는 코어의 갭이 많지만 전신 협응력을 더 사용을 할 수 있는 전신 운동에 가까운 운동이 되고, 벤치를 사용하거나 무릎을 꿇으면 코어의 갭이 적어져서 훨씬 더 타겟팅이나 해당 부위의 자극이 커지고 고중량을 다룰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거기에 신장선 수축, 벤치를 이용해서 훨씬 더 많이 늘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 딱 정리 드리겠습니다. 중앙가슴부터 많이 하시고요, 아랫가슴 하시고요, 그 다음 윗가슴 하십시오. 요즘 윗가슴의 중요성이 너무 강조되다 보니까 거기에 너무 많이 편향된 운동을 하는 것 같아요. 중앙가슴이 가장 크고요, 어차피 우린 대흉근이라는 근육이고요, 나눠서 운동하는 것 뿐이에요, 근섬유의 방향에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가장 큰 부위인 중간가슴을 타겟팅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윗가슴이 사실 어깨가 개입이 더 높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윗가슴이 가장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초보자분들은 중간 아랫가슴을 충분히 해서 자극점이라든지 내 근육량을 충분히 확보해 놓고 윗가슴으로 넘어가도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여러분들께 오랜만에 돌아온 컨텐츠죠, 종목 분석 편. 그래서 영상을 보시고 또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그리고 다음 종목 어떤 걸 했으면 좋겠는지도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컨텐츠 제작을 할 테니까 여러분들께서 많은 관심과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구독, 좋아요를 한 번씩 눌러주십시오. 그러면은 저는 여러분들이 안전하고 똑똑하게 운동하는 그날까지 열심히 달려보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딱 기다려.